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JTBC 엔터뉴스 팀의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어떤 소식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증인 신문 대상 되셨을 때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좋겠어요? 심정이 좋겠어요? 아들들이 이 모양인데 좋겠어요? 지금? 그럼 박수홍 씨 친형이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애는 사람 잡는 거 아니야 지금 다땡이가.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기자들이요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요. 내가 여기까지 80이 넘어서 나올 때 오죽해서 내가 여기 나왔겠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박수홍 고아된 것 같다. 최근 이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박수홍 씨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 앞에 선 모습이었는데 이거 황 기자가 직접 찍어온 거죠. 네. 이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날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앞서 사건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2021년 박송 씨가 친형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박송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돈과 박송 씨 개인 돈 6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예. 박송 씨 형은 지난 4월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8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 박송 씨의 부모는 취재진 앞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큰아들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네. 박송 씨 곁에서 케어한 큰아들이 제 몫을 다하고 정당하게 번 돈이지 횡령이 아니란 입장이었는데요. 특히 박송 씨의 어머니는 박송 씨가 아내인 김다혜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라면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과 또 사진이 우리 저 황소영 기자가 또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찍어온 영상과 사진인데요. 박송 씨 부모가 이제 법정에서 꺼내든 수위 높은 사생활 폭로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날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아버지가 출석을 했고 어머니는 이제 피고인, 형 측의 요청으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예. 가족이 가족에게 가한 상처는 그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박송 씨를 향한 무자비한 사생활 폭로가 법정에서 이어졌는데요. 박송 씨의 아버지는 수홍이는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발언을 한 차례만 한 게 아니라 네. 3차례 이상 계속 거듭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름을 아는 여자만 해도 6명이다. 심지어 한 여자를 임신시켜 뒷일을 큰아들이 수습해줬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해당 발언은 횡령 혐의와 관계가 없기도 하고 박송 씨의 여자 관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종일관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이제 네. 박송 씨 아내인 김다혜 씨가 아들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김다혜 씨가 재산이 탐나 벌인 일이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다라는 게 결국 김다희애 씨가 가스라이팅을 한 거다라는 게 네. 어머니의 주장인데 사실 연예인한테 이미지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직접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박송 씨의 심경이 오죽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박송 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진 않았는데요. 이런 부모의 이제 무차별적인 폭로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고 충격을 네.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고아가 된 것 같다라며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된 주장을 거듭하는 과정에 참담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예. 또 그의 법률 대리인 측은 박송 부모는 유튜버 김용호 씨의 방송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다라면서 네. 임신과 낙태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유튜버 김용호 씨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죠. 했는데요. 박송 부부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켰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판결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호 씨가 사망을 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박송 씨 형수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박송 씨 측은 추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네. 어제 형수를 상대로 마포 경찰서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가족들과의 법정 싸움에 이어서요, 이 사생활 폭로로 큰 상처를 받은 이제 박수홍 씨일 텐데, 하지만 이제 곁을 지켜준 동료들이 있어서 또 함께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네, 박수홍 씨 곁에서 늘 든든하게 함께 있어주는 동료가 있는데요. 개그맨 손원수 씨입니다. 네. 네, 손원수 씨는 지난 주말에 결혼식을 했는데요. 이날 박수홍 씨는 헌수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의리 있고 남자다운 사람, 참 존경하는 친구라며 눈물의 축사를 전했습니다. 네. 네. 박수홍 씨 부부는 손원수 씨 부부와 함께 신혼여행도 함께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개그우먼 조혜련 씨도 수홍아 다혜야 힘내 너희들에겐 우리가 있잖아 평생 같이 가자라고 애정 가득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편 재판은 이제 12월에 열릴 9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날은 사실상 1심 재판 마무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가족 간 벌어진 진흙탕 싸움이 어떠한 결론이 날지 좀 주목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박수홍 씨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재판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떴다 하면 대박. 역시 이명웅.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 출근해서 계속 이 노래만 반복해서 들었어요. 네. 네, 가수 이명웅 씨의 신곡 Do or Die. 우리 정말 많이 궁금해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댄스곡이었습니다. 네. 아주 큰 사랑을 벌써부터 많이 받고 있죠. 네, 공개됨과 동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싹쓸이 했습니다. 네. 음원은 발매 3시간 만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이죠. 멜론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찍었습니다. 올해 최단 시간 1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Do or Die 이제 뮤직비디오는 10월 첫 주 국내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주복을 입은 이명웅 씨가 이 아이돌 못지않은 칼군무를 소화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이 반전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중독성 있는 음악에 강렬한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늘로 뻗는 이제 손가락 동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예. 네. 이명웅 씨도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아이돌스러운 댄스, 음악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는데요. 팬들은 댄스까지 섭렵하다니 대체 못하는 게 뭐냐라면서 이 변신의 기재 이명웅 씨의 감탄을 했습니다. 네. 그간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발라드 곡이나 이제 모던 록에 도전하는 모습은 보여줬었는데 예. EDM에 도전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소 파격적인 변신이었지만 어색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대중성과 중독성을 모두 사로잡은 멜로디에 이명웅 씨의 보이스가 어우러지니까 정말 저도 계속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네. 이명웅 씨는 팬들과 그냥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곡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곡이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며 신나는 마음 감추지 말고 같이 미친 듯이 놀아보자라고 전했습니다. 와. 네. 저희 이제 상클 네. 중간에 아까 이제 이 상클 라이프를 시작하기 전에 네. 나오는 음악이 사실 Do or Die예요. 오. 제가 어제까지는 잘 모르다가 이 임영진 아나운서가 오늘 이 Do or Die를 듣고 너무 꽂혀서 계속 듣더라고요. 지금 계속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이명웅 씨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었지만 자신이 TV에 나오길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팬들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전해 듣고 이제 방송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결심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컴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떴다 하면 이명웅입니다. 예. 이명웅 효과가 아주 대단한데요. 떴다 하면 최고 시청률이니까 서로 모시기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시청률의 사나이 역시 히어로 매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임영웅 씨가 출연해서 재치 있는 입담을 뽐냈던 두 예능 프로그램 모두 올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무대에 굉장히 이제 본원 모먼트로 돌아온 모습에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방송된 음악방송 무대 영상은 방송 직후 네이버 TV 톱백 1위에 올랐고요. 다음 날에도 1위를 달렸습니다. 네. 네. 당분간은 아마 영광의리가 쭉 계속되지 않을까. 이야.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요즘 우리 상클도 문을 활짝 열고 아니 기다리고 뭐 있거든요. 저희도 준비가 돼 있어요. 같이 놀아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같이 놀아드릴 테니까. 예. 영훈 씨 혹시 방송 활동을 하면서 네. 또 어딜 나갈까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 저희도 언제든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명웅 씨의 그 티켓 정말 구하기 어렵잖아요. 콘서트 티켓. 티켓이요? 네. 다음 달 4일에 서울 KSP5 돔 옛 체조 경기장에서 또 이명웅 씨의 공연이 있는데 네. 요즘 정가가 16만 5천 원인 티켓이 16만 5천 원이요. 네.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불법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불법 거래 진절해야 되는데. 네. 550만 원. 정말요? 550만 원이요. 네, 550만 원 받고 이제 파는 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야, 그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은데 또 이런 안표 문화는 없어져야겠지만 그만큼 또 인기를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그쯤 이명웅 되면, 씨는 네. 정말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티켓 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기자들도 경쟁에 뛰어드는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네. 또 근데 그 표를 구하면 기자 입장에서는 현장을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너무 거죠. 좋죠. 하지만 네. 그 기회도 쉽사리 주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뮤직비디오 보시면서 예, 대리만족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 이번엔 멤버 분열, 새 국면 맞은 50-50. 전속 계약 효력을 두고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인 그룹 50-50. 저희가 이 사태를 초반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50-50와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 변화가 이른 건 사실 지난 6월에 이제 50-50 멤버 4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8월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길을 가던 멤버들 사이에 분열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네. 멤버 키나 씨가 소송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로써 이제 키나 씨를 제외한 3명의 멤버들만 소송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키나 씨는 본래의 소속사인 어트랙트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어트랙트 이제 전홍준 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기 내 돌아와줘서 고맙다라면서 키나 씨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일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는 활동 재개나 복귀할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고 좀 정리해야 할 상황이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다른 멤버들은 여전히 소속사와 대표 관련 폭로를 이어가면서 이 소속사를 떠나겠다 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다른 3명의 멤버들은 소속사와 이제 소속사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논란 이후에 새롭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소속사와 대표를 겨냥한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첫째 날 글에서는 소속사가 걸그룹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고 주장을 했고 다음 날에는 데뷔를 준비하고 활동하는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강박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당낭현 등을 앓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소견서, 진단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키나 씨가 소속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의사를 밝힌 이후에 지난 16일엔 소속사 대표의 미담 소재였던 비용들이 자신들의 정산서에 고스란히 갚아나갈 몫으로 기재돼 있다라면서 날선 비난을 이어가는데요. 이들은 전홍준 대표가 손목시계와 자동차를 팔고 노무자금 9천만 원을 투자했다라는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숙소와 곡 구매비, 영어를 포함한 교육비 등이 정산서에 기재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이제 소속사에 대해서 계속 좀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50-50 멤버들의 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고스란히 녹여낸 이 글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여론은 그렇게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론 분위기는 좀 쉽사리 바뀌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법원에서는 이들이 이제 소속사가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이제 정산 및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멤버들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데뷔 이전이고 그리고 타 아이돌들과 활동을 비교했을 때도 피프티피프티가 건강을 상할 만큼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중에게 큰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판결 불복 이후에 항고를 하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피프티피프티가 본인들의 뜻대로 이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네. 좀 더 이제 유리해질 수 있도록 감정 호소에 급급한 입장문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입장문은 좀 이미 등 돌린 대중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상황도 또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한 연예계 소식 황소영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